영상은 3부작 교육 시리즈로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적으로 살펴보고 스마트폰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제시하는 부모 대상 교육 영상입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스마트폰과 아이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과 실천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상담학과 류원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1부와 2부에 이어서 오늘 3부에서는 예방과 실천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춘 접근과 또 부모의 일관된 실천입니다. 아이들은 0세부터 18세까지 뇌와 사회성 발달이 단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연령별 맞춤 가이드라인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먼저 24개월 미만 영아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완전 차단이 원칙입니다. WHO와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이를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언어 발달과 뇌의 기초 회로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화면 대신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촉감, 소리, 또 움직임 같은 다양한 감각 자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세에서 5세의 영유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2세에서 5세의 경우 언어, 사회성, 감각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람의 얼굴, 목소리, 촉감, 움직임과 같은 현실 자극을 통해 뇌 신경망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면대면이 아닌 스크린 속 화면에 오래 노출이 되면 이런 현실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고 언어 발달이나 주의력 발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안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때까지도 스마트폰 영상이나 화면을 전혀 안 보여줄 수는 없겠죠. 이럴 때는 원칙을 세우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C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에게 맞는 콘텐츠를 고르는 선정, 옆에서 같이 보는 함께 보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이렇게 부모가 좋은 영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또 옆에서 소통하면서 함께 보고 이왕이면 단순 시청이 아니라 학습과 소통의 시간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시겠지만 외출 시에 화면 대신 즐길 수 있는 대체 놀이를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스티커북, 블록놀이, 색칠하기 등을 준비해 주시면 아이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기로 넘어가면 이제는 자기 조절력과 책임감을 키우는 훈련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뇌의 전두엽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규칙을 배우고 습관을 형성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친 통제입니다. 물론 규칙은 필요하지만 외부 통제만으로는 잠깐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과한 통제는 아이의 반항심을 키워 몰래 사용하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종의 스마트폰 계약서를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총 사용 시간은 2시간 이내, 숙제나 집안일을 마친 뒤에 사용,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사용 금지. 이런 규칙들을 아이 스스로 제안하게 하고 부모와 함께 서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았다고 느껴 책임감을 갖고 나중에 규칙을 어겼을 때도 내가 세운 규칙이니 꼭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칭찬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스티커판을 만들어서 규칙을 날마다 붙이게 하고 일정 개수를 채우면 소소한 보상을 주는 거죠. 보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에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단한 나들이를 가는 것도 좋은 보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니 참 대견하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의 자기 조절력이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중학생 이상 청소년기로 넘어가면 사실 부모 역할은 점점 코치와 파트너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아이들은 또래 관계와 사회적 인정에 매우 민감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하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충동 조절 능력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할 때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표를 아이가 먼저 직접 설계하도록 해보세요.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얼마나 사용할지 아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부모와 함께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수정, 동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 설령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과 노력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는 사용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대회나 시험이 끝나면 보상으로 이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외 상황까지 함께 약속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단순히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은 영구히 남는다는 디지털 발자국의 개념, 즉 사이버 에티켓과 또 온라인 윤리, 그리고 유해 콘텐츠 대처 방법까지 알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가 온라인에서도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아이들과의 소통의 과정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가 제안한 TSL 가족치료는 그 소통의 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TSL 대화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Thank you, sorry, love의 약자인데요. 아이와의 갈등 상황에서 무작정 혼내고 빼앗기보다는 평소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가족 문화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10분씩은 스마트폰 없이 가족의 대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러도 매일 서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 한마디, 그리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 미안한 일 있으면 미안함의 표현 한마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표현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TSL 소통 시간을 지속하면 가족 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스마트폰 갈등도 훨씬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부모님들께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아이와 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눌까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 꼭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